지금 상주 슈퍼차저 들렀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제 차가 아니고 하이랜드입니다. 모델 3 하이랜드. 그 시트 잡소리하고 제가 그 모니터 있죠. 모니터를 이렇게 그 좌우로 이렇게 스위칭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막 소리가 찌뿌득하던 막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AS 맡겨놨고 수리 진행률 보기 거기 보니까 뭐 일단 작업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잡소리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트에 앉는 그 의자 부분, 날개 부분 있죠,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이 막 그런 잡소리가 심해가지고, 근데 밑에 프레임을 교체를 해서 소리를 잡았다 뭐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내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시트 안에 스펀지 쪽에 문제가 있어 보였거든요, 제 귀로는. 그리고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이 부분 내일 체크를 해볼 겁니다, 가서. 하이랜드 소개를 좀 해볼까 하면서 그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앰비언트 라이트였어요. 제 차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단 말이에요. 뭐 23년식이기 때문에.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좀 보기가 좋기는 합니다, 확실히. 두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제 원래 차가 FSD가 되는데 이 차는 당연히 지금 FSD가 안 됩니다. 와, 이게 사람이 확실히 이게 환경에 금방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그런지 처음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EAP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토파일럿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오토파일럿도 불편해. 오토파일럿이 확실히 이 로직이 FSD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막 갑자기 멈춰 세우는 것도 많았고, 당연한 거지만 분기 현상도 여전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었고, 고속도로에서도 여전히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확실히 FSD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뭐 또 스티어죠. 오토 스티어를 타니까 또 새삼 FSD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또 작게 보이는 모니터, 16인치 정도 되잖아요, 얘가. 인치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이제 제 차가 이제 저기가 스위블이 되니까 이 스위블이 되는 차이는 꽤 크다, 생각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깜빡이를 넣으면은 카메라 그림이 이쪽에 뜨는데 깜빡이를 켜니까 이 정보들 다 막아버려 가지고 이거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갑자기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뭐 이러면 여기에 이렇게 뜨든지 여기에 뜨든지 하는데 여기도 안 보이고, 어차피 이쪽으로 옮겨도 이쪽으로 안 보이고, 좀 불편함이 좀 있네요. 자, 오른쪽으로 또 빠져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FS 탈 때는 아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정말 운전에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얘를 타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방금 보셨죠? 깜빡이를 넣고 우리가 차선 변경을 하면은 얘가 시각적으로 비전 센서가 보고 이제 차선 변경이 되면은 깜빡이를 꺼줘야 되잖아요. 이게 중국산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S 같은 경우에 뭐 10번 중에 한두 번은 실패했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0번 중에 한 4-5번은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 타고 나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귀여운 부분,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이제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아 변속을 하는 부분이 딱 요만큼이거든요, 보니까. 이만큼이라서 더 편해. 훨씬 더 편해, 이게. 그러니까 S 같은 경우에 이 한 면이 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얘를 쓸어 올리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서부터.
근데 얘는 딱 여기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변속하기가 너무 편해. 딱딱딱딱 그냥 간단하게. 근데 모니터에서 이 모니터 하나로 모든 걸 다 컨트롤 하는 이런 시스템도 뭐 저는 나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S는 앞에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그게 편할 때도 있지만 되게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 주차 같은 거 할 때 얘는 이제 큰 모니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큰 뷰로 전환이 되면서 터치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S는 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자동 주차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게. 저는 최소한 이제 자동 주차 할 때만이라도 3나 Y처럼 이렇게 모니터 전체 얘 모니터로 터치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승차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이거는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승차감에 대해서 이제 유튜버 분들 보면은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 왜 이렇게 나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좋다 안 좋다의 느낌보다는 어차피 부드럽냐 소프트하냐 하다하냐 그 차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딱 느낀 이 하이랜드의 승차감은 S로 따지면은 컴포트와 스포츠 딱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예, S도 컴포트로 두면은 꽤 소프트하고 꽤 스무드하고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소프트하게. 근데 당연히 스포츠로 두면은 되게 하드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엑셀에 발을 올리고 있으면은 그 진동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핸들까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도 그렇습니다. 얘도 스포츠성이 확실히 좀 있고, 이 테슬라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좀 딱딱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S에 스포츠를 뒀을 때 얘랑 그러면 비슷하냐, S가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승차감이 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와 정말 좋다 승차감,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딱딱해요. 엄청 딱딱해요, 얘도. 그리고 혹시 회의나 미팅 같은 거 할 때 아직도 메모지 쓰세요? 혹은 아직도 핸드폰으로 메모하세요? 기가 막힌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 회의나 무슨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그럴 때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회의를 그대로 잘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 다 메모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레코딩을 하나 해놓고 이게 나중에 AI가 개입을 해서 여러분의 회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현안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 같은 거 하실 때 중요한 통화 있죠. 특히나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통화 중 녹음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를 하면서 버튼을 이렇게 지그시 그냥 녹화 버튼을 눌러 놓으면은 이 통화 내용을 그대로 얘가 요약해서 알아서 AI가 정리를 해줍니다. 더 좋은 거는 핸드폰 앱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PC로도 똑같이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에서 여러분이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수식을 조금 더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보니까 써보니까 이거 물건입니다. 이렇게 얇고 이렇게 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핸드폰 뒤에 맥세이프로 거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붙게 되죠. 그래서 이 버튼이 녹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은, 한번 진동이 울리고 나면은, 자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보이실까요? 눌러지면은 녹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빨간색으로 레코딩을 하고 있는 중에 끌 때는 다시 이 사각형을 한번 또 지그시 좀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진동이 2번이 울려요. 진동이 2번 울리면서 레코딩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브 노트라고 있습니다. 이 웨이브 노터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AI로 다시 생성을 시키기라는 그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AI로 정리를 해줘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정리를 쫙 해줍니다. 통화 중 녹음은 토글 스위치를 위로 이렇게 딸깍 올리면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뭐가 좀 보이죠. 그럼 이거는 통화 모드예요. 그러니까 통화 모드로 전화가 오면은 전화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이 집게 손가락으로 하나 딱 올리고 그냥 레코딩 버튼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은 다시 이렇게 눌러서 징징 하는 이제 진동이 2번 울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웨이브 노트에 얘가 자연스럽게 저장이 되고 AI를 통해 가지고 그 회의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이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정리를 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적인 부분,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회의 같은 이제 미팅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은, 그리고 통화상으로 뭔가를 남겨야 될 때 그런 분에게 적합할 수 있겠죠. 하나 조금 또 좀 생소했던 게 이 풍절음입니다. 풍절음. 이 풍절음이 생각보다 하이랜드가 크네요. 떼기 크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RWD 모델인데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중 접합 유리인지는. 한번 볼까? 이중 접합 유리네. 이중 접합인데도 이 풍절음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S가 그런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 건지 얘가 풍절음이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그게 좀 세게 느껴집니다. 여느 테슬라와 비슷하게 시트도 되게 딱딱하고, 확실히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시트 자체가 좀 하드한 것 같아요.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 이게 허리가 아픈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허리는 괜찮은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 아무튼 그 주행 거리도 보니까 생각보다는 RWD인데도 오래 간다. 지금 한 70%, 72% 정도 됐는데 한 320km 찍히거든요. 90% 됐을 때 400km를 넘겼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오래 간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저기도 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차가 지나갔을 때 사각지대에 들어왔을 때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건데, 이게 과연 경고가 될까 싶어요. 저는 저쪽은 램프가 잘 보여요. 빨간색으로 램프가 들어오는데 램프가 잘 보여. 이렇게 가서 옆에 차가 있으니까 램프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잘 보여, 빨갛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인데 얘가 이렇게 지금 휘어서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램프가 운전자 눈에 잘 들어오게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운전자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문제는 지금 보세요. 옆에 차가 있으면은 들어오는데 운전자, 제가 앉은 상태에서 보면은 램프가 비스듬한 것 같아.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봐야지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옆에 오면은 지금 옆에 차가 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들어오죠. 여기 보면 잘 보여. 제가 보이듯이. 근데 운전자 위치가 이렇게 빼서 앉는다고 보면은 조금 비스듬한 거죠. 이게 밤이 지금 깜깜한 터널이니까 잘 보이는데, 이렇게 환한 데서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별로. 다른 부분은 오디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안 좋더라고요.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브우퍼가 있냐 없냐 차이가 확실히 음을 좀 분간해내는, 음을 각기 다른 대역대를 이렇게 발산시켜주는 이런 스피커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브우퍼,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확실히 좀 나뉘어진 그런 스피커 시스템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하이랜드 나왔을 때 우리 유튜브에서 막 자동차 유튜버분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단 말이야? 와, 이렇게, 이건 하극상 아니야?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의심하게 됩니다. 하극상 전혀 아닙니다. 승차감은 좀 비슷해요, 확실히. 승차감은 좀 비슷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이제 S는 에어 서스펜션의 모드를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드를 어떤 모드를 두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이랑 좀 비슷하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유튜버 분들의 하이랜드의 리뷰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위에 이거 비상등이 위에 있는 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기 하던데, 저는 나쁘지 않던데요. 이렇게 스치니까 들어오고 맞습니다. 오히려 S가 위치가 좀 엉망이죠. 쭉 뻗어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왜냐면 또 저는 또 가뜩이나 시트를 조금 뒤로 빼앗는 스타일이라, 그럼 앞으로 와서 이렇게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도 터치식이 아니라 그냥 가서 이제 스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괜찮죠. 이 베젤이 하나도 없이 이런 모니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고급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폴스타 보면은 이제 미러가, 이제 베젤이 없는 이제 미러가 나오듯이, 모니터도 이제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보면 베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뭐 지금 테슬라도 베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근데 나중에 베젤 없이 이렇게 나오면은 와,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AI4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거의 신차예요, 신차. 얘가 10,000km 뗀 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신차 컨디션이라 잡소리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체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체가 굉장히 묵직하다는 그런 느낌은 또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요코 핸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는 정전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토크식이다 보니까 힘을 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토파일럿 할 때는. 근데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통 이제 팔을 걸게, 손을 이렇게 걸게 되는데, 이게 좀 부담이 돼요, 생각보다. 이 손목이 이게 비틀어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요코 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코 핸들은 아무 그런 부담이 없는데,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이게 좀 손목에 좀 부담이 좀 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중국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을 놓고 있거나 시야를 정면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정말 경고가 빨리 뜨네요. 이게 미국산 차를 타다가 얘를 타니까, 와, 이게 오토파일럿도 꼼짝 못하고 앞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산 같은 경우 전혀 다릅니다. 생각보다 그 여유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인데, 얘는 진짜 이 경고가 빨리 뜨더라고요. 시야도 정면을 안 바라보고 다른 데 보면은 금방 경고가 뜨고, 와, 이 중국산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진짜 좀 빡셀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진짜 미국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운영하는 시스템이 엄청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 중국산이. 하이랜드를 처음 타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S에 좀 레트로핏을 해주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전방 카메라, 이것도 너무 탐나고 너무 부럽죠. 또 이 차가 지금 업데이트가 된 차라서 이제 그럭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럭을 어제 처음 써봤는데 영어 공부한답시고 이제 영어로 몇 마디 왔다 갔다 하니까 한도가 금방 차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입니다. 이거 슈퍼그럭을 써야 되나? 슈퍼그럭 등록을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빠졌습니다. 어차피 제 차도 이제 업데이트를 받긴 할 텐데, 영어 공부한답시고 이제 그럭을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좀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